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평가 필기에 대해서 오늘은 1, 2, 3차 정도 1, 2차 아니면 3차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5회차, 16, 17회차 그리고 20회차까지 쭉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오고 똑같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따져보면은 약간 변동이 있게끔 문제가 추려서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1회부터 20차까지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0회차 이상부터 그때부터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프레임과 바디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방식과 바디 방식이 있는데 프레임 방식은 하나의 골격으로서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정의는 자동차의 골격으로서 받침대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바디는 하나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승객, 엔진, 화물 등등을 얹을 수 있는 하나 제공하는 박스로서 유니트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보니트는 후드로 보시면 되겠고, 어셈블리는 하나의 완성체로서 기능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디는 하나의 완비된 유니트다.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압력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도를 얘기하는 거죠. 공기의 흐름도를 얘기해서 CD, 칸델라로 표기를 하고, 승용차와 스포츠카가 있는데 스포츠카가 아무래도 학력 계수가 적겠죠. 그래서 스포츠카는 0.3 칸델라고 승용차는 한 단계 위다 생각을 해주셔서 3호, 0.35에서 0.4 칸델라다. 기억을 해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바디에 대해서 설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요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힘의 3요소는 자율적 방향 크기죠. 자율적 방향 관성형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전류 3대 작용도 참고적으로 자기 발열 화학작용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전기전자 지초에서는 오메 법칙이 시험 엄청나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오메 법칙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에 관련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1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얘는 2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2급에서 이게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오메 법칙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 가속도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충격력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충격력 F는 MA,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F는 MA에서 그리고 A는 뭐예요? 가속도로서 이렇게 되죠. T, 세크죠. 세크, T 세크분의 큰 것 빼기 작은 것, 다시 얘기해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격력 하면 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손상되는 운동에너지의 비례성을 주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2배 증가하면 손상에너지는 4배 증가한다. 그래서 속도가 2배 증가하면은 뭐예요? 손상에너지는 4배 제곱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곱에 비례한다. 다음 뭐예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수리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제 보험사에서 정비공장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수리비. 수리비는 사실적으로 세 가지 수리비가 있죠. 직접 수리비, 인치 수리비, 추정 수리비. 세 가지 나눴죠. 간접 수리비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리비는 뭐예요?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에서 부품과 공임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 수리비는 응급 조치한 거죠.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하는 것을 임시 수리비라 한다. 추정 수리비는 미수선 수리죠. 그래서 수리비는 세 가지가 있다.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가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정비공사에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품 공임, 뭐 응급 조치한 거 또는 군한 견인비 얘네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 더 보면은 부품은 순정 부품, 공급, 제작사 공급하는 부품을 얘기한다. 그리고 품질 부족이 없는 부품을 사주 제품이라 한다. 얘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얘가 어떻게 해요?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관이나 수리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때 아니면은 교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적에 아니면은 신제품 구입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 아니면 원래부터 중고 재상인 경우 너무나 비쌀 적에 해서 요걸로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제작 부품이 있습니다. 그죠? 제작 부품은 그 단종됐을 때 뭐 포니 같은 거, 뭐 그런 거 부품이 단종됐잖아요. 그랬을 때 일회성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제작해서 쓰는 부품을 제작 부품이라 한다. 그래서 일회성 목적으로 단종됐을 때 구입하기 어려울 적에 만들어 쓴다. 제작해서 쓰는 부품이다. 해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 많이 있네요.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가 있다. 보험사에서 공장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직접 수리비 부품과 공임, 임시 수리비, 응급 조치한 거, 군환 견인비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작 부품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패널 변형에서 뭐 그림과 같이 보게 되면은 판때기가 그죠? 후드 같은 표면 전면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요? 꺾여지는 변형을 꺾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자의 평탄한 펜을 위해서 발생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코너나 엣지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찌글찌글해지는 거, 얘를 우리는 찌그러짐이라고 한다. 찌그러짐. 하나 더 시험에 잘 나오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찌 긁힌 것을 보조개라고 한다. 보조개 손상. 그래서 화살표 변형이다. 그래서 화살표에 가까운 그런 걸 가리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요철이 있어요. 요철은 뭐예요? 올록볼록한 거, 초상태처럼 모양이 일정하게 올록볼록해진 것을 우리는 요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철판이 변형되는 것은 뭐예요? 꺾임, 그 다음에 찌그러짐, 아니면은 보조개, 아니면은 요철,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패널 변형 종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균열 또는 파단, 얘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유리에서 발생이 되죠. 유리에서 발생된다. 6번 교환용 공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공구는 두 가지가 있죠. 교환용 공구와 수정용 공구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교환용 공구는 어떻게 돼요? 절단 공구라든가 스폿 제거기 아니면은 이렇게 스폿 용접 제거기가 있죠. 스폿 용접 제거기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요거 패널 클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 클램프는 교환 시 사용할 적에 어떻게 정유주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패널 클램프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정용 공구가 있습니다. 수정용 공구.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스터드, 링이나 와서 등등을 꽂는 것, 손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위를 꽂는 것을 사용하는 스터드가 있고 빼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덴터플러가 있다. 그리고 해머와 돌리, 망치와 받침대가 있죠. 망치와 받침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보디필러는 충전재로서 하나의 마감재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디라고요? 수정용 공구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구는 교환용과 수정용이 있다. 교환용은 말 그대로 절단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스폿 제거기 아니면 절단 공구 패널 클램프가 있다 했습니다. 수정용 공구는 스터드, 링이나 와제 등등을 꽂는 스터드, 작은 변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빼는 덴터필러, 망치와 받침대, 해머, 둘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디필러가 있다. 보디필러는 하나의 충전재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교환용 공구 아닌 거. 보디필러는 뭐라 했어요? 수정용 공구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뭐 공임률을 적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리공임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수리공임 하면은 뭐예요? 공임 뭐 부품과 공임이죠. 뭐 부품과 부품과 에서 시간, 우리 시간당 공임, 시간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표준 작업 시간과 사회적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죠. 그래서 뭐 얘도 어쩌다 많이 나오는데 수리공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수리공임은 좀 전에 얘기했던 표준 작업 시간과 공임률을 적산한 방식이다.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 곱하기 공임률이 대체보다 수리공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임률은 대체 뭐냐? 공임률은 작업자 1인이 1일치 동안 올린 매출을 공임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임률 또한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임에는 분해, 조립, 조정, 탈착, 교환 아니면은 판금, 도금, 용적 공임이 다 있어요. 이런 공임이 없는 것은 군한 견인 공임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니면 견적 공임도 없어요. 그래서 견적 공임은 없다. 견적 군한 견인 같은 것은 공임에 속하지 않는다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조향장치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조향장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독립평가식과 일체 차축식 있죠? 이렇게 타이로드 지렛대를 이용한 화물차 방식, 일체 차축식 방식이 있고 아니면 독립평가 방식, 우리가 승용차에 많이 쓰는 거 승용자는 사용되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조향장치 하면은 조향기업이가 생각날 겁니다. 기업 B B는 무조건 뭐라 했어요? 작은 것보다 큰 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트암 각도, 움직임 각도,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핸들 각도입니다. 그래서 비트암 각도보다 핸들 각도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작은 것보다 큰 거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작은 것보다 큰 거 한다. 그래서 비트암 움직임 각분의 조향 핸들 움직임 각. 그래서 요거 기억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업이가 적을 때는 핸들이 작다는 얘기야. 그죠? 핸들이 작을 때는 스포츠카, 경주용카에 많이 쓰이죠. 아니면 기업이가 클 때는 뭐예요? 사실적으로 버스 같은 거, 큰 거, 핸들이 큰 것을 얘기한다. 그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문제가 이해가 될 겁니다. 핸들 조작이 빠르다. 큰 회전 빠르고, 그죠? 빠르고, 큰 회전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향기가 클 때 핸들 조작이 가볍다. 원소의 조차 한자 크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조향 핸드 유격하면 제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브레이크 페달 유격 10에서 15, 클러치 페달 유격 곱하기 2, 20에서 30, 핸들 유격 30 마지막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은 백래시가 과대하다. 요거 아니면 헐겁고 다 헐겁고 마모되거나 그렇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백래시는 기어와 기어세의 산간극입니다. 산간극. 그냥 기어 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극이 컸을 때는 당연히 유격이 커지겠죠. 그래서 백래시가 과대했을 때 이게 크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진공 배력 장치 하면은 뭐예요? 얘는 제동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제동 장치에 들어가는 거서 부스터, 하이드로백 생각나죠? 진공압과 대기압을 이용하는 거다 했습니다. 진공 배력 장치는 제동 장치에 있다. 9번은 우리가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손상의 종류에서 1차 충격과 2차 충격을 알아야 된다. 1차 충격 최초 충격을 1차 충격이라고 해요. 최초 충격을 1차 충격이라고 한다. 여기서 1차 충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2차 충격은 뭐냐면은 꽝 한 다음에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뭐예요? 갑자기 쓰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어디 이동에 대해서 발생되는 게 2차 충격이다. 그래서 관성 손상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충격을 1차 충격이라고 하고 꽝 한 다음에 뒤에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 관성에 의해서 반대 방향, 힘이 반대 방향으로 2차 충격이고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을 알아야 돼요. 직접 손상은 직접 접촉한 손상을 직접 손상이라고 하고 꽝 했어. 그죠? 1차 충격이 발생해서 얘가 충격력이 밀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후퇴나
비틀림에 의해서 루프 또는 뭐야 필러 같은 게 변형이 생겨서 교통사고 나면 뒷문짝 같은 거 연락 안 열리잖아요. 변형이 생긴 것들 우리는 간접 손상이란다. 그래서 일자 충격 부위가 후퇴나 변형 밀림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다. 루프나 필러 등등의 그런 변형된 손상을 간접 손상이란다. 이것 또한 루프에게 적재물을 많이 적재하고 퓨처를 달릴 적에 루프 사이드 우그러지는 현상도 어디에 속해요? 간접 손상에 속한다.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충격 관성이죠.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충격, 1차 충격. 1차 충격 후 관성에 의해서 2차 충격 발생하고 직접 손상, 접촉한 손상을 직접 손상이라고 하고 후퇴나 밀림이 생겨서 뒷문짝 안 열리는 거 그런 것을 간접 손상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수동변속기 점검사고로 만든 것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변속기는 동기물림식으로 되어 있죠. 추측기어와 부측기어가 항상 물려져 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추측기어와 부측기어가 물림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용, 싱크로메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싱크로메시가 있다. 두 번째, 럭킹볼과 인터럭이 있다. 럭킹볼은 락시키는 거죠. 락시 기어가 빠지지 않게끔. 인터럭은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임레그는 뭐 사실적으로 자동 변속기, 스톨패스트, 자동 변속, 벨바디, 다 자동 변속기에 속하고 기어 빠지거나 이음 소리가 나는 것은 수동 변속기의 점검 사항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번이. 11번 현가장치. 현가장치는 3가지죠. 쇼업슈와 서스펜션, 현가장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쇼업슈와 현가장치, 서스펜션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현가장치는 맥퍼슨 독립형 그 현가 방식이죠. 그래서 맥퍼슨 방식과 위시원 방식이 있다. 맥퍼슨 방식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죠. 위시본은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새가슴처럼 생겼다 해서 위시 모양이다 해서 위시원 방식이다 해서 이 그림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 객관적이어야 된다. 얘는 통과하겠습니다. 13번은 문제 안 나온다. 버리세요. 14번 뭐 점검의 휴대폰 이것은 뭐 사실적으로 1차 안 나오면 2차 나오고 2차 안 나오면 3차 나오고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주는 문제죠. 그래서 목장갑 펜션 드라이브 반사경 뭐 사실적으로 목장갑 같은 경우는 청결 상태 일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냈다. 아니면 웹판의 패널을 닦으면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펜션은 엔진 등 내부 패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드라이버 각종의 내부 부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드라이버다. 반사경 하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슈패널 V라든가 아니면은 트렁크 플로어 V 등등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게 반사경이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는 50% 확률입니다. 나온 확률이 여기에서 15번 앞차축 및 현가장치 어셈블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그래서 앞차축 현가장치 맥버전과 위시번이 있는데 조향기어는 사실 말 그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따져보면은 브레이크 드럼도 들어가 있다. 브레이크 드럼도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에 관련된 문제도 항상 나오죠. 운전석 실내에서 점검할 내용은 4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요? 기능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장비품, 옵션을 점검할 수가 있고 청결 상태 또는 등록증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기능 점검 각부에 대해서 뭐 기능적으로 변속기라든가 아니면 시동 상태를 어떻게 해요? 키를 돌려보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기능 점검이라고 하고 장비품 점검, 실내 장비품은 에어컨, 에어백, 오디오 생각같이 하겠죠? 에어컨, 에어백, 오디오, 이응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청결 상태, 실내 청결 상태 같은 경우는 시트란 단어와 공기 증정 및 보조백미러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부착물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시트 뭐 여기는 젖힌 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청결 상태는 시트 플러스
공기청정기, 보조팩미러가 있다. 등록 지원 여러분들 많이 받겠죠. 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은 주소지 변경 있죠. 주소지 변경. 그래서 검사 요구 기간도 있고, 그래서 원동 형식, 엔진 형식 등등, 그래서 차대번호 등이 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시험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등록증 확인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여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중간에 시험에 많이 한 문제씩 정도는 나오니까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17번 엔진룸 점검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 엔진룸 점검 포인트. 엔진룸은 프론트 바디를 형성하고 있죠. 프론트 바디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엔진 원칙에서 사이드 멤버가 있고, 다음 사이드 멤버를 잡아주는 크로스 멤버가 있다겠고, 앞에 있는 벽 프론트 패널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벽 인사이드 패널이 있고, 뒤에 엔진 기능을 수행하는 뭐예요? 휠하우스가 있다 했습니다. 칸막 역할은 대시 패널이 있겠고, 이런 부위를 점검하는 건데, 여기서 엔진룸 점검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은 따져보면 인사이드 측면 패널. 답안이 잘못되어 있죠. 4번이죠. 4번 인사이드 측면의 패널류다. 그래서 범퍼 상태 확인 방법을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범퍼하고 관련 없는 거죠. 일단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으면은 교환될 확률을 있다 해서 교환 여부를 추정 가능하다 해서 요 문제 기억을 해두시고, 또 오답은 요겁니다. 오답은 뭐 사실적으로 예관이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한다. 이거 주는 문제죠. 충전장치다. 그런 충전장치는 측정기와 발전기가 있다. 그래서 충전장치,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 충전장치. 차축과 프레임을 연결하고 놓으면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한다. 승차감 하면은 현가장치.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얘기할 것도 없다. 유리 상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유리는 뭐예요? 한 대의 자동차에서는 뭐예요? 1, 2개월 차제 1, 3개월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죠. 1, 3개월. 똑같은 좌우 똑같은 것은 동일하죠. 연과 원이 동일하고, 앞뒤 유리는 1, 2개월 차이 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과 유리 제조일과 1, 3개월 정도 차이 난다. 동일한 메이커다. 이 유리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유리 상태 확인은 정면에 실시한다가 아니고 실내에서 실내. 22번 하부 점검상으로 잘못된 거. 웨저 스트립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웨저 스트립은 필러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필러에 고무 몰딩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필러에 고무 몰딩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필러 패널과 얘는 전혀 하부와 관련 없죠. 그래서 필러에 고무 몰딩, 필러 붙여 있는 거. 필러의 고무 몰딩, 웨저스를 탈착 후 용접 상태를 확인한다. 그죠? 그래서 조립 부위 중 스폰 용접 부위는 여기서 우리가 부위는 어떻게 해요? 1랭크부터 해서 C랭크까지 있다고 그랬죠? 1랭크부터 C랭크. 1랭크 같은 경우는 볼트 체결된 부위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2랭크, A, B, C랭크 얘네들은 용접 체결됐다. 그래서 1, 2랭크는 외판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 A, B, C는 주요 골격 부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2랭크부터는 사고가 관련이 있는 거죠. 사고 부위하고. 그래서 여기가 손상이 될 때 사고가 있다. 그래서 1랭크는 볼트 체결, 후드 프론트 펜더 도어 트렁크가 있고, 2랭크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판으로서 어떻게 커터 패널과 루프 패널, 사이드시 패널 꺾기로 하면 기억을 하면 되죠. 루프, 리어 펜더, 발판, 사이드 패널.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다음에 ABC 랭크는 자동차의 근원에 해당되는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이 있다. 그 다음에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 보호하는 필러와 어떻게 해요? 패키지 트레이, 뒤에 칸막이죠. 패키지 트레이가 있다. 얘네를 B랭크라고 한다. 앞에는 디귿자로 해서 프론트 패널과 인사이드 패널이 있다. 밑에 프론트 패널 밑에는 항상 크로스 멤버가 붙어 있겠죠. 뒤에는 트렁크 플러 패널과
리어 패널 T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A 랭크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랭크부터 C랭크까지 여기에서 100% 시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때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폰 용접 부위는 리어 엔드 패널, 리어 패널이죠. 리어 패널, 리어 엔드 패널 똑같은 말이다 했습니다. 전면부가 아닌 것 됐습니다. 전면부 뭐예요? 전면부는 이렇게 이것도 또한 이걸로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 멤버, 크로스 멤버, 인사이드 힐러, 사이드 서포트, 측면부, 필라, 플로어, 루프, 사이드 패널, 필라, 플로어, 루프, 사이드 패널, 얘는 측면부라 한다. 후면부, 리어 사이드 멤버, 리어 펜다, 트렁크 플로어, 리어 패널, 리어 엔드 패널이죠. 그래서 얘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면부가 아니면서 트렁크 플로어는 관련이 없죠. 25번 메이커 스폰 용접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스폰 용접은 제작사에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로봇가 빵빵빵빵 열 변형을 없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 용접을 한다고 그랬어요. 점 용접은 스폰 용접이라 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면서 뭐가 장점이에요? 용해 면적이 크겠죠. 왜? 높은 전압으로 빵빵 찍어대기 때문에 대신 보기 싫기 때문에 외부 패널은 5mm, 보이지 않는 내부 패널은 6mm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일정 간격이다. 다 좋은 거죠. 인정됐다 이거예요. 인정됐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반 정밀 공정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사람에서 작고 낮은 전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고 5mm 이하다 해서 수도 늘어날 수 있어. 그죠? 수도 용접 수도 늘어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틈새가 있다. 나쁜 것은 사람이 한 거다. 해서 스폰 용접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좋은 거 찾아내면 돼요. 5mm 이하도 아니죠. 불규칙하도 아니죠. 수가 증가될 수도 없죠. 4번이 답이거든요. 중고차 거래할 적에는 성능 검사를 확인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원본 압류사항을 확인한다. 세 번째 사고 이력을 조회한다.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27번 홈기피 트레이드 홈기피는 어디? 타이어는 어떻게 해요? 보통 타이어와 레디얼 타이어 나눠지는데 카커스 방향에 따라서 바뀌죠. 바이어스냐 레디얼이냐. 레디얼은 직각 방향. 뭐가? 카커스가. 여기서 명칭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이드, 그죠? 바닥면을 트레이드를 한다. 그리고 이 홈 그림을 그루브라고 한다. 그리고 옆에 측면 타이어 호칭이 붙어 있는 측면을 우리는 사이드 월이라고 한다. 그래서 휠과 타이어와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비드부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뭐예요? 마모한계는 1.0mm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접합 자동차 엔진룸은 앞에 있는 엔진룸은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서 그냥 이을 수가 없고 뒤에 부분은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체를 수리를 할 적에 뒤쪽 전체를 이렇게 필러를 구분하여 이렇게 반절을 잘라서 이을 수가 있죠. 근데 필러를 구분해야 하는데 필러는 A 필러가 있고 B 필러, C 필러가 있는데 A 필러 아니면은 리어 필러에서 루프를 포함하지 않느냐 그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필러를 작업한다. 그래서 루프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접 자국이 있고 실링 자국이 있겠죠. 그래서 접합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침수자동차와 관련이 있다. 침수자동차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대번호는 토탈 17자리로 구성되어 있죠. 아이오큐를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나죠? 그리고 저기 알파벳이 21개. 그 다음에 숫자가 9개, 30개로 해서 연식이 나눠져 있죠. 연식이.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먼저 차대번호는 17자. 앞에 세 자리를 회사군, 뒤에 10자리부터를 번호군, 가운데를 특성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을 해주고 10번째가 연식을 얘기하는데 이 연식은 표기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파벳 좀 전에 얘기했듯이 21개, 숫자 9개가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8, 0으로 시작해요. 0으로. 0으로 알파벳이 시작하여 0으로 끝난다 했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2010년도는 뭐라고요? A다. 2023년도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P다. 그죠? P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견적에 대한 설명. 견적은 작업 지시서가 될 수가 있고, 그죠? 작업 지시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영 자료가 될 수가 있고, 합의서가 될 수 있죠. 견적은 작업 지시서, 경영 자료, 합의서가 될 수가 있다. 31번 재생부품 좀 전에 설명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런 폐처장 방식 다운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검 I 인스펙션. 어떻게 인스펙션만 한다. 다른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기만 한다. 그 얘기죠. 조정 A. 쉐시 장치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정 A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시험 운행까지 모든 것을 안전도 때문에 시험 테스트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리파이어 수정 R. 리파이어 수정 R은 수정 절단 연마하는 작업을 수정 R 리파이어란다. 수정 절단 연마하는 작업을 수정 R 리파이어라고 하고 탈착 리무브 인스톨에서 단순하게 떼었다 붙였다는 것을 탈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착만 한다. 점검만 한다. 그죠? 교환 익스체인지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없는 상태의 것으로 교환을 예정돼서 완료할 때까지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교환은. 그래서 오버홀과 분해점검 조립 있죠. 오버홀과 분해점검. 어셈블리에서 완전히 분해하여 각 구성부품까지 모든 것까지 만지는데 탈착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버홀만 한다.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모든 작업 포함해 어셈블들은 구성부품까지 이해를 뭐라고 해요? 분해점검 조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품기한은 어셈블리 상태로 해서 완전 교환하는 것을 부품기한이라고 한다. 판금피, 요철, 변형 등이 있을 때 망치질하는 작업. 그죠? 망치질하는 작업을 판금피라고 하고 시험에 얘도 좀 잘 나오죠. 절개와 절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개는 잘라 버리는 거. 그죠? 절단은 잘랐다 붙이는 거. 그래서 절개와 절단이 있다. 그래서 요철 변형 생겼을 때 뭐해? 판금하죠? 철 변형과 프레스 판금한다. 그래서 33번 가솔린 엔진 어셈블리 구동은 가솔린 엔진은 어디 불꽃점에서 정화 플로가 있고 디젤 엔진은 압축 작가에서 어디 뭐가 있어요? 예열 플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충격력 최대로 적용. 충돌 과정 3단계 하는 찰나를 초기 접촉. 그죠? 꽝 한 상태를 최대한 물림 후두둑 떨어지는 분리이탈이 있다. 그래서 초기 접촉 즉 최대한 물림 분리이탈이 있다. 그래서 얘도 하나 기억을 하겠죠. 교통사고는 물리적 특성은 완전 비탄성으로서 소성 변형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탄성으로서 소성 변형이다 했습니다. 손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얘는 뭐야? 충격력을 얘기하는 거죠. 충격력, 속도, 무게, 구조, 각도, 속도, 무게, 구조, 각도 기억 꼭 해주시고 기초가 되는 것은 일자 원인 상황이다. 일자 원인 상황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자동차 동일 차축상에 있다. 쉽게 얘기해서 동일한 방향 충돌이다 했을 때는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되겠죠.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은 뭐예요? 추돌사고다. 추돌사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충돌은 뭐예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 이루어지는 거고, 추돌은 그래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다 나타나는 것을 추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충돌과 충돌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한 충돌은 정면과 측면 다중이 있다. 정면, 측면 다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면 충돌 같은 경우 있고 측면 충돌. 측면 충돌에서는 무게중심이 중심을 향한다. 향심 충돌이 있고 벗어난다. 뭐 편심이 있겠죠. 그래서 향한다. 향심, 벗어난다. 편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돌, 손상의 호칭이죠. 손상의 호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서로 자동차가 평행 손상이 진행하다가 스치는 것, 스치는 손상을 우리는 사이드 수업이라 한다. 스치는 손상을 사이드 수업, 이렇게 서로 간에 스쳐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교차로 같은데 아니면은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정직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있죠. 이런 것을 사이드 손상 또는 골목에서 많이 난다 해서 브로드사이드 손상, 정직각 손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트렁크 이렇게 빵 때린 거, 리어 엔드 손상. 뒤에 있는 차 후드나 헤드램프 깨트는 손상, 헤드온 손상, 프론트 엔드 손상. 아니면 롤오버 있죠? 빵 하고 회전하는 손상을 에 의한 손상을 롤오버를 한다. 사이드 손상, 브로드 사이드 손상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요거 시험에 100%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수축도 망가지는 거, 프론트 엔드, 얘는 트렁크는 참 리어 엔드, 얘는 프론트 엔드 찾고 막 계속 번복하니까 제 말이 헛나오네요. 그 다음에 롤러버가 있습니다. 롤러버는 회전해야 하는 손상, 빵 치고 뱅글뱅글. 좀 전에 했던 거야. 뭐예요? 공구는 수정용과 교환용이 있다. 그래서 스터드 해머, 돌리, 덴트플러, 보디플러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문제다. 39번. 패널을 방금 수정하는 방법, 패널을 교환하는 방법,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패널을 먼저 판금 수정하는 방법은 떼어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맞는 말이죠?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그죠?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강판 수리. 그럴 강판 수리는 이렇게 3가지 공정을 거친다. 대충 맞춤. 정확한 치수를 맞춘다. 유압기기를 사용해서 우리 다음에 평면내기는 인너 패널 용접하고 망치질한다 했습니다. 미세한 변형을 없앤다 했습니다. 그죠? 미세한 변형을 없앤다. 다음 마무리 아웃 패널 부착하고 퍼티 납땜을 표면 수리를 한다. 그라인더로 문지른다고 그랬어요. 아웃 패널 부착하고 그라인더로 문지른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공정은 떼어서 수리하고 도장한다. 2번이 되겠죠. 두 번째, 패널을 교환하는 방법. 패널 전체를 교환한다. 두 번째, 작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부분 교환한다. 그죠? 작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부분 교환한다. 아니면 절반 또는 2분의 1 정도, 2분의 1에서 4분의 3 절반 정도 그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한다. 얘는 부분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죠. 전체를 여기 대부분 교환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유리 같은 거 다 뗀단 말이에요. 그죠? 되기 때문에 떼지 않고 요 밑에 부분만 작업할 수 있는
부분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그래서 재활용 목적으로도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 아웃 패널만 딱 만져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아웃 패널만 교환하고 아웃 패널 교환하고 인너 패널은 망치질 할 수가 있어. 그죠? 망치질 W를 할 수가 있어. 겉에도 W하고 속에도 W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인너 패널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패널만 따로 교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롤러버 좀 전에 했던 거네요. 롤러버는 꽝 하고 회전의 손상이 됐어요. 앞부분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얘는 프론트 엔드 헤드 손상이죠. 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1회전 혹은 회전하여 자동차 타이어 너무 적재한 상태다. 측면으로 회전의 현상이다. 사고 차체 변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죠? 차가 완전 이상해지는 거죠. 뭐야 왜 또 나왔어요. 그죠? 중고 재생 부품 그래서 저렴하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42번 평면 내기에 대해서 작업이 설명이 아닌 것 했습니다. 평면 내기는 해머 도리 등등으로 망치질한다고 그랬죠. 미세한 변형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미세한 변형을 없앤다. 아웃 패널을 조립하고 부착한다. 얘는 뭐예요? 마무리예요. 마무리.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평면 내기는 미세한 변형을 없애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미세한 손상에 대해서 없애죠. 미세한 손상에 대해서 없애주는 거. 브라인드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브라인더. 샌더기로 사용한다. 그죠? 샌더기로. 그래서 강판 수리는 대충 맞춘다. 유압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를 맞춘다 했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두 번째, 평면 내기는 어떻게 해요? 인너패를 용접하고 망치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변형을 없애준다. 마무리는 아웃 패널을 부착하고 브라인드로 문들른다. 왜? 미세한 손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43번 스캐너 사용할 때 센서 값 하면은 CO 서비스 데이터, 연료 펌프 하면은 액추에이터, 연료 이응 액추에이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임 했습니다. 공임은 작업 시간에다가 공임료를 곱한 거죠. 작업 표준 작업 시간에다가 공임료를 곱한 거다. 그렇지만 이 공임료는 뭐냐? 또 거기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작업자 한 사람이 1H 동안 올린 매출을 공임률이라고 한다. 생각나죠? 이것 또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재원은 치수나 무게, 구조 등등을 뭘로 나타낸다? 수치로 나타낸다. 얘를 뭐라고 한다?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재원. 앞에서 뒤로 봤을 때 평행한 최대 길이 전장. 앞에서 뒤로 봤을 때 직각인 최대 거리 전폭. 앞에서 뒤로 봤을 때 수직인 최대 거리 전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앞뒤 차축이죠. 중심 간의 거리를 축간거리, 축거라고 하죠. 축간거리, 축거. 그래서 좌우바퀴를 뭐라고 그래요? 윤거라고 합니다. 윤거, 요거.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최저지상구는 차체 하부와 바닥면 간의 간격이다. 간격이다. 다른 말로 로드 클리런스 생각나죠? 로드 클리런스 간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대 옵셋, 하대는 적재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적재함. 옵셋 뭐예요? 편심이죠. 편심, 중심이 아니고 편심을 우리는 옵셋. 그래서 적재함의 편심을 우리는 옵셋이라고 한다. 공식 기억해 주세요. 내측 길이 분의 2 하고 요 적재함 빼낸 거. 그죠? 그래서 A-B- 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풀렸죠? L은 대체 뭐냐? 축거죠. 축거. 도장 하면은 도장, 제작사 도장 공정 하면은
제일 먼저 깨끗이 닦아내. 표면 처리, 전 처리라고 했어요. 화이트 바디를 도장하기 위해서 깨끗이 닦아 탈지 작업한다. 얘를 뭐라고요? 전 처리, 표면 처리. 얘는 인산화염에 된다고 했어요. 인산화염, 그죠? 인산화염에 된다. 두 번째, 전착 도장법을 쓴다 해서 전착 도장 또는 하부 도장이죠. 하부 도장 같은 경우는 음이온과 양이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얘는 에폭시에다 다시 침전 방식으로 한다. 에폭시에다. 왜? 방청 목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장은 정전도장법을 쓰죠. 정전도장법, 정전도장법. 정전도장법을 써서 어떻게 해요? 평활성, 서페이스 작업한다고 했죠. 밑작업한다. 그래서 중부도장. 상부도장, 광택과 색상을 낸다고 했어요. 광과 색상 상부도장. 그래서 얘는 솔리드 컬러와 메탈릭 컬러가 있다. 그죠? 솔리드와 메탈릭, 단색 솔리드. 메탈릭 알루미늄가루 섞은 거. 그래서 도장 공정 과정 4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화이트 바디에 탈치 작업한다. 그죠? 탈치 작업한다. 두 번째 전착 도장 방청 목적으로 에폭시에다 담궈 나온다. 에폭시에 담궈 나온다. 침전 방식 사용한다. 세 번째 중부 도장 평활성 목적으로 정정 도장법을 사용한다. 그죠? 이 두 개는 침전 방식을 사용해. 두 개는. 얘는 정전 도장법을 쓰고요. 스프레이 방법이죠. 스프레이 방법.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활성 뭐예요? 얘기할 것도 없죠? 중부도장. 평활성 중부도장. 47번, 47번. 뭐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최소 회전 반경. 최소 회전 반경. 최소 회전 반경은 원의 반지는 원의 동심원을 그린다. 원의 반경을 우리는 최소 회전 반경.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은 이렇게 외측 밖의 각도죠. 외측 밖에 돌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외측 밖의 각도 사인 알파분의 축업 L R 키핑거리.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고 외측 바퀴의 각도분의 축업 크로스 키핑거리. 다음 두 번째 에코만 장독식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더스어링이라든가 오버스어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전하면서 용이하게끔 안쪽 바퀴의 각도를 크게 하고 바깥쪽 바퀴 각도를 적게 한다. 다시 얘기해서 선회하는 안쪽 바퀴 조향각이 바깥쪽 조향각보다 크게 하여 회전할 수 있는 원리를 뭐예요? 에코만 장독식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회전 반경은 뭐예요? 12m 이하다. 이것도 숫자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12m. 자동차 중량과 총중량을 우리 기억을 한번 해주십시오. 중량은 공차 상태를 얘기하고 총중량은 적재 상태를 얘기한다. 중량은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 자동차를 중량이라고 한다. 대신 사람이 안 탔다.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상태 중량, 공차 중량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러면은 연료라든가 냉각수라든가 윤활유 등등을 다 규정량으로 넣어 있겠죠. 그래서 예비 타이어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고 예비 물품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를 자동차 중량 공차 상태다. 그럼 사람이 탔어. 운행이 가능해. 뭐라고? 총중량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련 정렬 시 점검사항이 아닌 거. 전차련 정렬은 뭐예요? 휠 얼라이먼트죠. 얼라이먼트 보는 방법이 아닌 것 찾아내면 돼요. 그럼 얼라이먼트는 뭐 공기압이라든가 조향장치, 현가장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향장치, 현가장치의 공차 상태에서 그럼 브레이크는 제동장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는 대체 뭐냐? 브레이크 부스터가 있고 여기는 마스터 실린더가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진공과 대기압
경계를 이용해서 사용된 거고, 얘는 브레이크 오일, 유압식 브레이크 오일로서 파스칼 원리가 적용됐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요거 52번. 52번은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이번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시설 장비 기준입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프트, 진단기, 타이어 딥 게이지다. 타이어 딥 게이지, 트레이드 홈 깊이를 질 수 있는 타이어 딥 게이지, 배터리 전압 측정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죠. 요것이 또 그림으로 해가 됐지 뭐냐. 이 정도 것도 나왔어요. 도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도막 측정기가 있고, 그리고 비중계, 가스 누출 감지기도 있다. 청진기도 있네요. 청진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진기도 있고, 멀티 테스터, 배기가스 매연 검사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리프트, 진단기, 타이어 딥 게이지, 전압 측정기, 도막 측정기, 청진기가 있다. 이렇게 정비용에 들어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성능 점검하는 데에서 필요한 장비다 생각하고서 크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청진기도 있다. 탈착기라든가 밸런스기 정비용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오일 점검. 오일 점검. 얘는 뭐 물 들어간 거죠? 물 들어간 거. 54번. 어허, 얘가 아까 전에 했죠. 골격 부위는 어떻게 되냐. 외판과 골격 부위 두 가지로 나왔어요. 외판은 1랭크, 2랭크. 1랭크는 볼트 체결된 부위, 2랭크는 꺾기, 루프, 리어 펜더, 사이드 패널. A, B, C 랭크는 주요 골격 부위다. 그죠? A, B, C 랭크는 C랭크 자동차의 근원으로서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 차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니은자, 얘가 뭐라고요? C랭크다.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이 있고, 그 다음 엔진의 안전,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가 있다. 그 다음 사람의 안전, 필러 패널을, 그죠? 필러 패널과 뒤에 칸막이가 있다. 그죠? 뒤에 칸막이, 패키지 트레이. 얘, 네 개를 뭐라고요? B랭크라고 하는 데 있어요. 네 개를. 그 다음 앞에 방패, 프론트 패널과 인사이드 패널, D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대신 프론트 패널 밑에는 크로스 멤버가 있고, 프론트 패널, 인사이드 패널 양쪽 구성되어 있고, 뒤에는 T자로 트렁크 플로어와 리어 패널이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가 빵빵빵 굴러다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의보호법에는 뭐야, 이것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동일성이 아닌 것에서 차대번호 부식은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변경 또는 뭐 차대번호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56번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배터리 전압 측정이다. 그래서 스스로 달린다. 얘기할 거 없죠. 58번 통과. 이거 1급인 사람은 얘 무조건 나와요. 1급은 나올 확률 40%, 1급은 나올 확률 40%. 요거 많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1급. 1급. 고체상, 액체상, 미세한 물질을 뭐라 한다? 입자성 물질이라고 하죠. 껌대, 탄소가루가 응결된 것. 다시 그름, 매연은 탄소가루다. 가솔린 엔진의 열학적 기본 사이클에서 열학적 사이클에는 어때요? 오토와 디젤과 서바테가 있죠. 다시 오토 정적 일정한 최적 가솔린 기간이죠. 일정한 최적 가에 되는 거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에서 얘는 저속 엔진 그죠? 서바테 얘 둘이가 섞인 거 사바테 다른 말로 해서 복합 합성 사바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일정한 압력과 최적이 이루어진 거죠. 얘는 우리가 흔히 타는 고속 디젤 기관에서 기억을 해주시고 뭐 ILFT, IFTL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작, 여기서 근로시간. 여기도 시험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근로시간은 실제와 휴식으로 나타나진다. 뭐 문제 나오면 휴식 시간이겠죠. 뭐 휴식 시간 나오면은. 그다음 실제 근로시간은 직접과 간접과 대기가 있다 했습니다. 직접과 간접과 대기가 있다. 실제 근로시간 직접 간접 대기. 대기는 수주부품 가공대기가 있다 했습니다. 대기는 수주부품 가공대기가 있고 간접 작업 시간. 간접 작업 시간은 청소. 진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거. 교육받는 거. 얘를 간접 작업 시간이라 한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정비 공장에서 공인 매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뭐예요? 직접 작업 시간이다. 그래서 공인 매출의 대상이 되는 직접 작업 시간이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직접 작업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거야. 정미 작업, 수입 주체 완성이 있어요. 수입 어떻게 고칠까? 주체 작업,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거, 완성, 잘 고쳤나 안 고쳤나 시운전하는 거. 어떻게 고칠까? 작업해서 시운전. 수입 주체 완성. 근데 이런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여유 시간 있죠? 이런 작업 과정 중에 정비 작업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여유 시간은 공장장이 작업 지시한다. 공장 여유. 작업자가 공구 줍는다. 작업 여유. 생리 필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요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제가 한 것처럼 근로시간은 실제와 휴식은 안 진다. 실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간접 대기에 있다. 대기는 수주부품 가공대기, 간접은 공장 청소다. 공인 매출의 대상은 공인 매출의 대상이 되는 직접 작업 시간이 있다. 직접 작업 시간은 정미와 여유 시간이 있다. 그죠? 정미는 시작과 끝이야. 수입 주체 완성. 어떻게 고칠래? 잘 고쳐야지. 주체 작업 어떻게 고쳤냐? 완성 검사. 수입 주체 완성. 이런 과정 중에는 공장장이 작업 지시하는 공장 여유. 작업자가 공구 줍는 작업 여유.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그럼 문제. 정비작업 수입 주체 완성. 등록증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아까도 했잖아. 그죠?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내용, 제가 요 내용도 벌써 몇 번 나왔죠. 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실내 점검에서는 기능 점검, 장비품, 청결 상태, 등록증 점검이 있다. 기능 점검은 각부의 뭐 여기저기 기능적으로 장비품, 에어컨, 에어백, 오디오, 시트와 공직청 전기, 등록증 점검은 따로 이렇게 동일성을 확인한다. 검사 의견을 확인한다. 주소지 변경 사항을 확인한다.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문제도 아니고 넘어갔습니다. 용접은 메이커와 일반 공장이 있다. 대량 생산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다 크고 좋다. 대신 보기 싫으니까 외부는 5mm, 내부는 6mm. 그죠? 얘는 5mm 이하다. 일상점검 같은 경우는 누유 누수를 확인한다. 끝. 누유 누수를 확인한다. 오케이. 누유 누수를 확인한다. 엔진 오일이 됐든 냉각수가 됐든 변속기가 됐든 부족 시 어떻게 한다? 보충한다. 보편적으로 10,000km마다 교환하는데 가혹한 조건은 5,000km만 한다. 잦은 비포장, 장기간 공회전, 빈번한 단거리, 장기주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잦은 비포장, 장기간 공회전, 빈번한 단거리, 장기주차 이때는 가혹한 조건으로서 5,000km마다 교환한다. 변속기는 40,000km 줘야 뭐 변속기가 한다. 그죠? 변속기 점검, 오일 점검하는 거 있죠? 그죠? 정상 온도로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 그죠? 공회전 상태, 시동을 켜놓은 상태죠. 공회전 2,400rpm이 아니고 800에서 1,900, 800, 900 N 위치에 놓고서 한다.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과 메탈 글리세린이 주로 사용된다. 기름덩어리지, 기름덩어리. 그죠? 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 에틸렌 글리콜, 메탄올, 글리세린이다. 얼지 말라고. 그래서 뭐 냉각수 점검하는 방법도 유령 뜨거울 때 열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원효성님 보조탱크의 냉각수량을 확인한다. 보충한다 했습니다. 혼합 비율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사 가지 말자 생각한다겠죠. 이사 가지 말자. 교환 냉각수 교환 시험 어쩌다면 플러그를 뺀다. 세척한다. 플러그를 조립하고 냉각수를 주입한다. 어디까지? 주입목 10mm가 되도록 나중에 시동 켜고 에어백이 한다는 거죠. 10mm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고차 판별 얘도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얘도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다. 사고차는 도용실 판금 먼저 도장 상태 실링 상태를 확인한다. 타이어 편마모 기울림 뒤틀림 자세를 확인한다. 성급한 속도는 절대 금물이다. 그래서 학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루프 패널까지 있을 때는 차체 전반적으로 손상이 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 내용 뭐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야 문제? 뭐 부식된 상태하고 사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실링, 도장, 용접. 접합 자동차 좀 전에 설명했어요. 완장에 계속 나오네. 이거죠. 필러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내서 이으는 거. 루프를 포함해서 A 필러 쪽을 잘라내는 거. 그죠? 그래서 용접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죠. 얘는 뭐야? 얘는 뭐 침수 자동차에 관련된 거죠. 공차 상태란 끝 중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 중량. 사람이 안 탔다 중량. 수리차 뭐 수리차 판별 주안점 이거 뭐 안 나오면 이상한다고 그랬어요. 뒤틀림, 도장 흔적, 황금 흔적. 자동차 각종의 배선 상태는 뭐냐면은 어디 품목에서냐면은 엔진룸 청결 상태 품목입니다. 엔진룸 청결 상태 볼 적에는 이걸 본다 그 내용이고 뭐 요거 제가 좀 전에 열었던 거 다시 또 보여드리네요. 그래서 시험에 100% 이것도 뭐 진짜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차의 시계 방향으로 좌측방부터 우측방으로 돈다. 그죠? 좌측방으로 우측방으로 돈다. 좌측방부터 우측방으로 돈다. 다음 1회전한다. 그죠? 1회전한다. 3에서 5m 떨어져서 본다. 일정한 주식을 든다. 그죠? 도장 상태는 지형지물 그림자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45도 각도를 둔다. 45도. 그죠? 45도 둔다. 기록을 세부하게 점검 확인한다. 뭐 이런 것은 내용이고. 그럼 뭐야? 답이 3에서 5m 있습니다. 3에서 5m. 외관 점검 방법이 틀린 것.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본다. 그림자를 이용한다. 금방 설명. 그죠? 틀린 거, 틀린 거. 우리가 시험 볼 적에 뒤에 꼭 이거.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주관적 감각을 하면 안 돼. 이거 뭐 다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 그죠? 객관적. 뭐 한번 볼까요? 주관적 감각을 위해서는 안 된다. 3에서 5m 일정한 주시를 둔다. 그래서 차량은 햇볕을 향해 주차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방향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다.
점검할 때 장갑 끼는 것이 외부 패널 검사 및 볼트 검사할 때 유리함에 유념한다 이거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접으로 접합된 교환 부위 사공에서 A, B, C 등급으로 B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10등급이죠. 10등급은 1등급부터 시작해서 10등급까지 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 표준 상태 이상인 자동차는 10등급이다 했습니다. 표준 상태 차량을 9등급이다. 9등급. 다음 8등급, 7등급. 얘네들은 수리가 필요한 부위야. 수리가 필요한 부위로서 2개, 3개. 수리가 필요한 부위에서 2개, 3개 있는 경우 요 등급 6등급은 5등급 6등급은 1랭크 V입니다. 1랭크 V. 1랭크 V가 볼트 체결이죠. 어떻게 1개, 2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2, 3, 1, 2. 그다음 4등급부터는 사고입니다. 여기부터는 사고. 4등급부터는 사고다. 그래서 2랭크 다음에 A랭크, B랭크, C랭크 내려가면 갈수록 사고가 커지죠. 대신 용도 변경이나 색상 변경 3등급은 공사 현장차, 불법 튜닝. 다음에 2등급은 전손 수리력 있는 거. 침수화재, 전손 수리, 불법 튜닝, 용도 변경.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시험 나올 확률 50% 이상. 얘는 뭐 제가 좀 전에 수업시 얘기했죠. 골격 부위, 외판 부위. 그럼 뭐야? B등급. B등급은 뭐예요? B등급은 B랭크 V라고 생각하면 되죠. B랭크. 얘를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멤버 전, 크로스 멤버 후. 얘는 리어 바디, 얘는 프론트 바디. 사이드 멤버, 서포트, 인사이드 대시 패널. 얘는 측면부, 메인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패널, 사이드 패널, 루프. 그죠? 얘는 리어 바디, D 사이드면 받침대, 리어 펜다,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그래서 다음 중 필러 패널 전종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나, 둘, 셋 하는 뭐, 크로스 멤버 후풍에서 이렇게 시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표도 구성을 프론트 바디, 메인 바디, 리어 바디 크게 생각하면 그렇다. 근데 프론트 바디가 뭐예요? 프론트 바디는 엔진룸을 얘기하는 거죠. 메인 바디는 승객 사람 타는데 그다음 바닥 역할은 언더바디가 있고 창고 역할은 리어 바디가 있다. 프론트 바디와 루프와 언더바디 모든 걸 연결해주는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드 바디. 그 중에 하나 문제는 분명히 나와. 얘도 또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는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점화 스위치 on 상태, 오일이 부족 시,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면부에 틀린 것은 측면부, 그죠? 얘가 아닌 것 찾아내면 돼요. 뭐야? 대시패널 전면부죠? 오버드라이브 뭐예요? 유성기어 장치. 오버드라이브 유성기어 장치. 유성기어 태양계 원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기어가 있고 그리고 행성에 속하는 링기어가 있다. 중간에 유성이 뺑뺑 돌고 다니죠? 얘네들은 유성기어가 있다. 얘네들을 잡아주는 캐리어가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드라이브 장점, 이 장점보다는 뭐 장점도 있고 이거 오버드라이브.
그죠? 그래서 40%면 작동한다. 편한 곳 작동한다. 그죠? 회전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여유 출력을 이용한다. 엔진의 여유 출력을 이용한다.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 엔진 수명이 연장된다. 좋은 말. 대신 40km/h 평탄한 도로에서 작동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숑. 부스터 대기압과 진공 상태. 얘는 어디요? 흡기다기관에서 땡겨 오죠. 아니면 디젤차는 뭐예요? 진공 펌프가 있겠죠. 땡겨 오겠죠. 그래서 진공 상태로 쏴주죠. 그죠? 쏴주면 어디로? 마스터 실린더로 유압 브레이크가 작동된다. 근데 얘는 대기압과 진공이기 때문에 이 진공이 없을 때는 딱딱하겠죠. 진공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막 밟고 시동을 걸었을 때 쭉 내려가에 정상이다. 이거 그죠? 시동 끄고 진공을 제거한다. 시동을 켜본다. 시동 켜보면 진공이 생기겠죠. 그러면 페달이 내려가야 정상이다. 기억해 두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마스터 실린더는 파스칼 원리가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딱딱한 경우는 진공 펌프, 진공 호스, 진공 계통을 확인한다. 이렇게 푹 들어갔을 때는 얘를 확인했죠. 브레이크 마스터, 브레이크 파이프, 휠 실린더를 확인한다. 그래서 푹 들어갈 때는 유압식 브레이크, 딱딱할 적에는 부스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틀린 거래. 시동이 걸리면서 페달이 올라가. 노노노노 내려가는 거죠. 20번 엔진룸 점검사항 설명으로 틀린 것. 엔진룸 점검사항 청결 상태 실내 뭐야 이거 문제도 아니네. 넘어가요. 얘 제가 분명히 나온 데 있어요. 그죠? 근데 틀린 것을 찾습니다. 사고랑 전혀 관련없는 거. 펜을 묶였지만 관계없죠. 이러한 거. 요거. 시험 100%. 타이어 체인, 타이어 폭을 얘기한다. 단면적 편평비를 얘기한다. 레디얼, S하는 스피드 레디얼. 림의 직경, 타이어 내경을 얘기한다.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했습니다. 타이어 폭, 편평비, 레디얼, 림의 직경, 타이어 내경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그럼 맞는 거 19 타이어 폭이지 뭘. 그 다음에 65는 편평비, 타이어 내경은 15. 그죠? 얘는 뭐 이상 없고 유리 좀 전에 했어. 유리도 했어요. 그죠? 유리는 대부분 자동차는 차량의 최초 등록과 유리 제조와 1, 3개월 차이 난다. 그죠? 동일 메이커다. 그죠? 그래서 실제 메이커 표시가 없으면 교환된 걸로 판단한다. 좌우측은 동일하다. 연과 월이 동일해.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것은. 근데 앞뒤 틀린 것은 뭐야? 1, 2개월 차이가 난다. 쪽유리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요거 알아야 되고 유리 연식 보는 거. 위 아래점. 위가 연식, 아래가 월식. 그죠? 얘는 9년 연식 점 개수 빼기 뭐야? 12 빼기 점 개수. 그죠? 그것도 기억해야 돼. 그럼 판별을 틀린 것 됐습니다. 제품 동일 메이커다. 차이가 1, 3개월 차이 난다. 제조일이 동일하다. 노노노노노. 그죠? 요거. 똑같은 것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앞뒤 틀린 것은 1, 2개월 차이가 난다. 그죠? 주행거리, 계기판, 조작 식별법, 뭐 이것도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거리라 해도 믿고 점검해서는 안 된다. AS 기간 및 들어가면은 더더욱 조심한다. 조작 흔적이 발견됐을 때는 소유자에게 확인한다.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불신청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오래될수록 표준제곱은 2분의 1 이하 했을 때. 뭐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4번이. 실링. 가로 모양이다. 로봇가 쏘기 때문에 가로문이다. 얘는 사람이 찍찍찍 그거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실리콘 건으로 내리기 때문에 세로 모양이다. 20에서 30cm 간격이 있다. 팔뚝 길이만큼 뭐 얕다 나쁘다 하는 것이 일반 공장. 얘는 다 좋다 하는 것은 웨이커. 그래서 웨이커는 두꺼운 일반 공장한 대체도 없다. 오, 얘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찾아라. 그래서 그죠? 20에서 30cm 간격이 있다. 26번 침수 자동차. 얘도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침수 부분에만 있는 게 국부적으로 나타나. 그죠? 지속적인 부식이 나타나. 국한되지 않고.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침수는 실내 트렁크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진 이상일 수 있어요. 다음에 전기 계통이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넘어가요. 예. 사람은 이사자 1년 거주. 준사자 6개월 거주. 가족 동반. 이 사람들이 이사물 번호 가질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대신 자동차는 세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 어떻게 해요?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 대신 승용 한 대만 가능해. 그리고 배 타고 온 기간 6개월 이내 도착해야 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과세 세액 산출. 얘도 시험에 2번이가 나왔어. 2번 나왔는데 2000cc 초과한다. 3, 4, 2, 4. 2000cc까지는 1652, 1652, 3, 4, 2, 4, 1652, 3, 4, 2, 4. 3, 4, 2, 4, 2, 4, 2, 4, 2, 4, 2, 4, 2, 4 초과한다. 아, 저거 외워도 1652 외워도 이 정도인단 말이에요. 2652, 2652, 5252, 2007 이하. 저도 외우는데 잘 안 외워져요. 차대번호 토탈 17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했네, 생각해보니까. 회색은 곱하기 2 하니까 6자리 특성군, 8자리 번호군, 10번째 연식, 5번째 차체 형상, 8번째 배기량. 어디 갔어? 그죠? IOQ. 견적의 원칙, 정확성을 요구한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성실성,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발전성, 정확성, 성실성, 발전성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충격력 F는 MA 속도죠. 얘는 뭐야? 메타퍼세크로 바뀌게 돼. 그러면은 메타퍼세크 3600 곱하기 1000인가 해서 20이지. 20을 5초 0.4 50이네. 50 곱하기 1300. 재고에 필요한다. 2배 증가하면 4배 증가한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얘는 얘도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심지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이상하다. 좀 전에 했죠? 점검만 한다. 인스펙션 한다. 점검만 한다. 기능에 대해서 모든 걸 한다. 수정, 철단, 연마는 정입니다. 탈착만 한다.
그죠? 탈착만 한다. 교환,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없을 때 교환하는 것을 모든 작업을 교환이라 한다. 오버홀 먼저 안 됐어요. 오버홀은 어셈블리에서 완전 분해해요. 작업하는 거다. 오버홀만 한다. 탈착 포함하지 않는다죠. 어셈블리 구성부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분해 점검 조립. 부품검 어셈블리 상태에서 교환한다. 황금 요철 변형 망치질한다 했습니다. 요철 절개와 절단 생각나요? 절개 잘라 버린다. 절단 잘라서 붙인다.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맞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거. 점검한다. 맞네. 조정. 기능에서 모든 걸 포함하네. 수정 절단 연마하네. 탈착만 한다. 얘가 틀렸죠. 그죠? 탈착만 한다. 사이드 손상 같은 경우는 뭐야? 정직각 골목에서 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브로드 사이드 손상 또는 정직각 손상, 사이드 손상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정직각, 브로드 사이드 똑같은 거고 측면끼리 스친다. 사이드 수업. 그죠? 스친다. 수업. 후미 끝부분 리어엔드. 회전한다. 롤러버.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절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번 교환용 공구. 얘도 미치겠어. 얘도 또 해. 또 징그럽죠. 이렇게 나오면은 뭐야 100% 나와. 생각해 주세요. 패널 클램프 정입지로 서포트 제공 전동 드릴이죠. 일단 정립. 다음 뭐야 뭐 보디필러 충전재다. 무조건 나와. 덴터플러, 스터드, 해머돌리 덴터플러, 보디플러. 얘네는 수정용 공구다. 손상한 도어 아까 했어요. 도어 전체를 교환한다. 아웃 패널만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인너 패널은 판금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두 개 다 판금할 수 있다고 해서 인너 패널은 절대 교환이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인너 패널은 교환이 없다. 표준 조건, 뭐 표준 작업자는 시부 경력 3년이 아니고 5년. 5년. 표준 부품, 순정 부품. 바탕 손질 공정 작업 순서로 맞는 것. 뭐 제일 먼저 먹어서 딱 꺼내겠죠. 딱 꺼낸다.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하겠죠. 마스킹하고 프라이머 작업을 하겠죠. 다음에 물연마, 퍼티 작업한다 물연마죠. 퍼티 작업한 다음에 물연마 한다. 이거 이치적으로 그냥 맞추세요. 내가 도장한다 생각하고. 40번 공임 산출. 거의 좀 했던 거 계속 나와. 표준 작업 시간 곱하기 공임률. 그죠? 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 인정 범위. 뭐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가격이 초과한다. 그죠? 보안성에 이상이 있다. 안 된다. 그래서 기술성, 보안성, 경제성. 생각나요? 기술성, 보안성, 여기 있네. 기술성, 보안성, 경제성이 따른다. 목과 불가능하다. 안전도 중요한다. 비용이 세게 들어간다. 다음 가동률과 작업 능률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가실직, 그죠? 가실직, 작직표 공식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가실직, 작직표. 가실직, 작직표. 수리비 전체 구성 요인으로 틀린 것 같아서 수리비는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 생각나요?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 장비 구입은 아니죠. 직접 수리가 부품과 공임을 했죠. 사고 자동차 관찰하면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뭐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둘러싸고 해당 사이에 손상이 관찰한다. 전체 손상 상태를 확인한다. 45도 관찰한다. 파급됐는지 확인한다. 그죠? 이건 뭐 다 그냥 관찰하는 거.
100만 시간당 재발생 건수, 도수일. 일수 강도율 생각나요? 일수 강도율 1000시간당. 건수의 비율 1000명당 천인율. 이거 3개 기억하면 돼. 건수 도수율, 일수 강도율. 일수는 강도다. 봉위원가 구성 요소 이것도 시험에 100% 나온다. 얘는 뭐예요? 내가 공장을 차렸을 때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차렸을 때 발생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작업자 급여 줘야 되죠? 작업자 인건비, 뭐 이 속에는 상여금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월세 줘야 돼, 월세. 그죠? 임차료 줘야 돼, 임차료, 공장 관리비. 임차료 속에는 뭐 수도 광열비, 시설물 수선비 등등, 화재보험료 등등.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을 얘기하는 고정자산. 그죠?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이에요. 일반관리비용. 임원 또는 간접인원, 사무용품 등등. 공장 나머지의 감가상각비. 이거 기억하세요. 예. 경험매출. 경매출은 정비 이외에 휴게실 가면 용품 팔죠? 2개 동시에 행하는 것을 경험매출이라 한다. 다시 작업자 급여 인건비, 임차료 공장 관리비, 감가상각 고정자산, 간접비용 일반관리비 생각하면 돼요. 뭐야, 지수무게 구조 성능 뭐야, 재원. 견적서 기방법은 기점을 결정하여 한 번 수리한다. 왜? 누락방지를. 다시 기점을 결정 한 번 수리한다. 왜? 누락방지를 위해서. 부위별 기능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왜? 중복, 누락, 중복을 방지해. 중복. 작업 내용 중복. 다시 부위별 차체와 쉐시를 나눠서 하는 게 중복. 그래서 직접 손상된 충격된 부위로 돼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간접 손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이행정 사이클, 사행정 사이클 장점이 틀린 거. 이행정 사이클에 비해 사행정 사이클이 어떤 거냐가 아닌 거 이행정 사이클 찾아내면 되네. 그러면 뭐 예측이 생각한다겠죠? 예측이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다. 그죠? 좌우 중심 윤거, 앞뒤 중심 축거, 중심 높이, 최저치상 이거. 신소재 경량화 대체 재료가 아닌 것 아닌 것. 중금속은 절대 사용하지 않죠. 얘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파인 세라믹스, 센서리움이 응용된다. 요것은 요거 하나, 일산화탄소 1.0, 탄화수소 120ppm, 1.0과 120ppm. 전자제어 연료장치 특징. 전자제어 연료장치 특징. 여기서는 전자제어가 왜 나왔어? 좋으니까. 그럼 나쁜 거, 틀린 거니까 나쁜 거 찾아내면 돼. 소비량을 말이 안 되죠? 조도는 거리의 제곱이야. 거리에. 내 눈으로 빛을 보려면, 저기 있는 빛을 보려면 내 눈으로 갔다가 와야 돼. 그죠? 거리의 제곱. 분의 광도. 하면은 되겠죠. 요거 0이 4개. 그러니까 2.5. 그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보려면은 거리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이휠 틀린 것 했습니다. 틀린 것.
크랑크 쪽 뒷부분이죠. 크랑크 쪽 뒷부분. 관성에너지를 저장한다. 그죠? 이 프라이위를 관성에. 무게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죠. 힘이 빵빵 남아 들어가면 얘가 가볍겠죠. 탄소가루, 매연, 응결된 거 껌댕이. 인수일 기준하여 이상 2000kg 이상 30일 이상 기억해 주세요. 요거죠. 인도일 기준하여 30일 이상 2000kg 이상. 주행거리 조작 흔적 아닌 것 관련이 없는 것 의심하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2회차까지 풀었습니다. 2회차까지.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줄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복된 내용이 되게 많죠. 1회차하고 2회차 이렇게 보면은 거의 범주 거기에서 쭉쭉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왔던 계속해서 번복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 2, 3회차 좀 풀어보기 힘들지만 그걸 풀어나가면은 다음부터는 쭉 풀려나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2회차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 11, 12회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